안녕하세요. 율렉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JSP가 갖고 있는 내장 객체 또는 제스퍼가 만들어낸 내장 객체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JSP 페이지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 페이지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선언했어요. 그리고 정수형으로 선언하고 이를 대입했습니다.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오류가 발생해요. 실제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. 만약에 이런 JSP 페이지가 있다고 합시다. 지금 보는 것처럼 x나 y 변수를 선언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페이지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대입하려고 하면 빨간 줄이 거져요. 마우스 갖다 대고 좀 자세히 보니까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. 로컬 변수가 페이지란 로컬 변수가 중복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. 로컬 변수가 중복되었다. 제가 만들어낸 코드 블럭 어디를 쳐다봐도 이 변수가 선언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도 중복되었다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를 보게 되죠.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코드 블럭 외에 코드가 있다는 거죠. 제스퍼가 만들어낸 서블릿에는 내가 모르는 그런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살짝 들여다보니까 제스퍼는 서비스라 함수를 만들면서 자기가 필요한 변수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이 변수들 중에서 페이지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고 그 변수가 내가 만든 변수와 코드 블럭으로서 같은 함수에 있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제스피를 만들게 되면은 그 뒤쪽에 있는 그 서블릿이라고 하는 코드 안에 들어있는 변수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지금 제스퍼에서 마련된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들은 하나같이 다 객체 형식을 갖고 있는 객체를 가리키는 그런 변수들이죠. 그래서 이 제스퍼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변수들,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객체를 가리키는 이 변수들일 텐데 다 내장 객체라고 합니다. 빌트인 객체. 누가 만들었냐면은 당연히 제스퍼가 만들어 놓은 변수겠죠. 이 녀석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. 이런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JSP에서 코드 블럭을 만들 때 이 도구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어야만 하겠습니다. 대표적으로 입력 도구와 출력 도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어플리케이션, 바로 서블릿 컨텍스트죠. 어플리케이션 객체, 그 다음에 세션 객체 있고요. 그리고 이 페이지 내에서 세션이나 어플리케이션처럼 페이지 내에서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set attribute, 그 다음에 get attribute를 갖고 있는 페이지 컨텍스트가 있어요. 이 서블릿 컨텍스트는 전역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페이지 컨텍스트는 이 내부에서만 쓰는 그런 저장 공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서블릿 컨피그 또는 출력 도구죠. 출력 도구 아웃이라든지 그냥 일반 이 페이지의 객체를 참조하는 이 오브젝트형 페이지 변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동안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하는 입력 도구를 많이 써왔는데요. 그 리퀘스트라는 녀석은 입력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사용자 전달한 파라미터를 입력받을 때 파라미터 네임즈, 파라미터, 그 다음 파라미터 밸류즈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그런 값들을 저희가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쿠키를 얻어낸다거나 또는 요청하는 메서드의 종류를 알아보거나 또는 세션을 얻을 때 이 리퀘스트라는 도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용자가 요청한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요청자에 대한 리모트 어드레스, 클라이언트의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쓸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있구나라는 거 살짝 알아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값을 꺼낼 때 저희가 캐릭터 인코딩 방식을 설정하고 싶다면은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때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. 그 외에도 헤더 정보를 직접 꺼내보고 싶다거나 또는 그 쿼리 스트링을 파라미터를 통해서가 아니라 쿼리 스트링을 그냥 얻고 싶을 때 이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리퀘스트라는 녀석 우리가 대부분의 기능을 써봤는데요. 몇 가지의 기능이 더 있다는 것도 살짝 유념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출력 도구인데요. 출력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쿠키를 출력할 때 쓰는 거라든지 또는 리디렉트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HTTP가 갖고 있는 그런 헤더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심의할 것이 있거나 또는 커스터마이징된 헤더 정보를 심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 set 헤더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 당연히 컨텐츠 타입도 헤더 내용 중에 하나지만 별도로 함수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우리가 URL 인코딩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. 나중에 한번 써보는 일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선택값을 심을 수도 있다는 거. 자, 이 정도의 메서드들이 바로 저희 출력도를 통해서 제공받고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자, 다음은 이제 out이라고 하는 객체. 자료형은 JSP 라이터인데요. 이걸 통해서 저희가 출력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
이걸 직접 쓰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죠. 쓸 수는 있지만 쓰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우리는 이미 제스퍼를 쓰는 이상 out.write라고 하는 것을 직접 쓰는 일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눈여겨하시고요. 직접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터넷에서 좀 찾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. 그리고 세션 기능인데요. 세션 같은 경우에는 생성 일자를 알아낸다거나 또는 마지막 그 액세스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값을 설정하거나 값을 얻어낼 수 있고 그 값이 저장되는 그 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세션의 특정 값만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런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. 이런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. 이 정도를 좀 기억하시고요. 이거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보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그런 기능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 정도는 기억할 정도로 이 정도에서 그냥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구나. 그 정도.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구나. 그 정도. 그 다음에 인밸리데이트는 세션의 내용을 다 지우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. 뭐 이런 기능 있다는 거. 그런 거 살짝 눈여김 해보시고 그 다음 나중에 그게 있었지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서블리 컨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처럼 문맥이죠.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서블릿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통에 대한 도구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녀석인데요. 보시면은 뭐 리얼 패스를 얻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객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값을 설정하거나 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. 자,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살짝 보시고요. 뭐 이거를 지금 심도 있게 하나씩 달아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내장 객체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. 내장 객체란 제스퍼가 만들어낸 서블릿 안에 있는 미리 선언된 변수구나.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코드블럭에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.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고요.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.